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9월 30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 지금 좀 또 밀렸죠. 어제 이제 선물 조금 안 좋고 계속 오락가락 하더니 선물이 그나마 막 1.6% 됐다가 조금 돌려주는 척 하더니 또 밀리고 오락가락 하더니 결국에는 쭉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싶은데,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이 애플이 이제 좀 급락을 했어요. 최근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잘 버틴다 싶었던 애플이 이제 급락을 하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았나. 그리고 어제 뭐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4월 이후 최저다. 즉 이런 거는 실업률 생각보다 높지 않네. 취업 잘 되네. 그러면은 일 노동 시장 괜찮으니까 금리 인상 더 해도 되겠다. 이런 부분들이 뭐 부각이 됐다라고 하는데, 그냥 각종 국채 금리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장 투심 자체가 계속 안 좋은 게 메인인 것 같아요. 시장에서 뭐 상승에 대한 좀 사람들이 매수세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이제 저점 만들고서 좀 돌려주는구나, 시장이 괜찮아지는구나, 이런 신호를 좀 받아야지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고 투자 심리도 좀 개선이 되고 막 그럴 텐데, 지금은 투심 자체는 계속 사방에서 문제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이번에 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 지수가 이 구간에서 좀 이제 과매도가 분명히 나왔거든요. 20%씩. 요번 연도는 사이클이 20%예요. 이런 거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충 한 20% 거의 구간에서 밀리면은 요렇게 해서 돌려주고 그리고 지금도 고점 대비해서 한 20% 정도 밀리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구간 주변에서 뭐 좀 더 밀리더라도 그냥 여태까지 사이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뭐 한 650이든 뭐 600이든 이 주변에서 좀 돌려주겠구나 라는 생각은 있는데,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그 모습을 생각을 했었지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지금 거기서 딱 깔끔하게 끝났어야 되는데, 푸틴, 러시아 그런 공포감도 조금 잔존해 있지 않나.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이슈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. 시장에는 안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딱 이것 때문이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, 지금 그나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이제 전쟁이 좀 끝나는 게 가장 포인트이지 않나 싶은데, 지금 분위기가 끝날 것 같진 않죠. 거기서 그러면 그 상태 그냥 지속이 됐어야 되는데, 우크라이나가 아니 푸틴이, 러시아가 계속 문제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, 특히 그 요소가 그냥 자기들끼리 좀 치고받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, 나토군 개입하고 이런 여지까지 지금 눈앞에 가능성으로 갖다 존재를 하다 보니까, 물론 걔네가 뭐 핵 쏘고 그런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 하나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좀 공포감 더 있지 않나. 거기다 이제 지금 30일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합병 발표를 할 거고, 그 합병 발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지,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서 러시아가 또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지, 그리고 러시아가 그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재래식 병기, 그냥 병력으로 치고받고 하냐, 아니면은 지금 세계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나토군부터 해가지고 개입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핵을 쓰냐, 요 갈림길이 지금 엄청 크지 않나 싶어요. 자, 그래서 뭐 이제 바이든 뭐 절대 네버를 3번이나 썼더라고요. 네버 인정 안 한다. 러시아 병합 합병하는 거에 대해서. 이거는 이제 그 뭐 협박이라던가 이제 자신들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인정 안 한다.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압박을 펼치고 있고, 자,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수장들 이제 푸틴과 면담 예정. 뭐 오늘 합병 서명식을 한다고 하는데, 자, 이 합병 나오고 나서 결국 합병은 지금 무조건 나올 상황이죠. 어떻게든 나오는 상황인데,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군 어떤 식으로
움직임이 있는지,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러시아 움직임이 가장 핵심이긴 하죠. 이걸 누르냐 마냐, 쏘냐 마냐. 안 쏘고 뭐 한 일주일 지나기 시작하면은 그 정도면은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미국에서는 계속 감시 강화 이런 부분이 있고, 지금 양측이 진짜 적극적으로 갖다가 아주 세계적으로 갖다 좀 일을 세우면서 그러고 있어요. 그래서 핵 공격된 재앙될 거다. 나토군 개입 가능성 경고. 그리고 이 부분을 러시아도 당연히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죠. 그렇다고 러시아가 나토 다 들어와, 한번 해보자 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보여줬던 그 재래식 병력이 생각보다 엄청 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토군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한번 좀 뒤에 보고, 자, 그리고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래서 최소한 한 4%에서 5%대.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반등의 여지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시황 자체의 모멘텀은 전쟁이 좀 끝나거나 소강 상태가 되거나, 이제 그나마 푸틴이 합병을 하고 나면은 합병 발표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그래도 뭔가 좀 내세울 게 생기는 거죠. 내가 얘네들 계속 좀 뭐 우크라이나 그 침공에 대해서는 뭐 이제 푸틴을 정당화하는 건 아닌데, 과거에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그런 이견들이 엄청 얽혀 있더라고요.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계속 좀 어필을 했었던 부분이고, 물론 이제 침공을 결과적으로 한 거는 잘못됐죠. 근데 이제 그런 뭐 과거 이력부터 해가지고 얽히고 설켜 있는데, 그게 좀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올릴 것만큼 올리다가 이제 좀, 이 정도면 이제 좀 멈춰도 되겠는데? 인플레가 좀 잡힌다. 2년 동안 푼 돈에 대해서 이제 좀 잡히는구나. 그런 낌새가 보이면은 그런 게 그나마 이제 증시에 좀,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내년 초, 한 1, 2분기 정도까지는 일단 시장이 계속 힘들 거예요.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압박이 이어질 거고,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마인드는 계속 갖고 계셔야 됩니다. 올해 내내 계속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요소보다 이제 결국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이런 반등이었을 때, 그때 좀 계좌 포트 정리를 해둘 걸. 그리고 이번에 요 구간에서도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거에 그냥 뭐 장기평 뚫고 올라가고 막 900포인트 각오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다. 그게 왜? 금리 인상 압박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런 거 지나고서 이때 또 좀 정리 많이 해둘 걸. 지금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.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일단 또 여기서 뭐 러시아가 뭐 잘 문제없이 지나간다. 그럼 이 정도만 이렇게 돌려주겠죠. 돌려주더라도 또 어느 구간까지, 이게 뭐 어디까지 돌려줄지 몰라요. 하지만 돌려주다 보면은 이게 막 그냥 다시 막 이렇게 해서 좀 상승장으로 갖다 좀 돌려준다 라는 생각보다는, 이게 좀 많이 돌려줬다 싶으면은 이제는 또 밀릴 염두를 둬야겠네,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. 내년까지 시장 하방 압력에 대해서 고려를 계속 해야 돼요.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지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좀 사리고, 내년 초까지는 사릴 거 사리고, 이 시장 자체는 공부하기에는 정말 좋아요. 어차피 대다수의 개인들이 이제 한 번에 크게 망가지는 시장이 이런 하락장 플러스 중간중간 나오는 급락, 이런 구간에서 이제 못 버티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시장이 비중 조절부터 해가지고 내가 좀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경험치를 제대로 쌓아놓으면은 그 다음 시장부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요소는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이런 시장에서 비중 조절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? 아니면은 좀 이제 인내, 참을 때는 좀 참고, 매수할 때는 좀 이제 내가 평상시 매수 자리보다 한 다리, 두 다리 조금씩 더 밑에 잡는다거나, 그런 식의 좀 매수에 대한 조절,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시장인데 사실 쉽지는 않죠.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이 심리적 요인도 있고, 사람이 일단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종목들을. 좋은 종목들이 지금
생각보다 안 내려온 종목도 꽤 있긴 있거든요. 지수가 이렇게 밀렸는데 시장에서 뭐 좋은 종목이라는 게 이제 각자 기준이 좀 다르죠. 근데 안 내려온 종목들도 아직 존재를 해요. 생각보다. 자, 그래가지고 뭐 요런 지금 시황이 가장 중요해서 계속 시황에 대해서 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 이제 테마성은 사실 시황에 대해서 그냥 시황이 내리 눌러버리니까 투심도 안 좋고 투심 안 좋고 하면은 결국 개인들부터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이죠. 개인들 투심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돼요? 세력 입장에서는 누구 돈을 털어먹으려고 한다? 개인들 돈을 털어먹으려고 하는데 개인들 투심 자체가 안 좋은 게 뻔히 보여. 그러면 자기들이 돈 써가지고 종목들 막 주가 부양하고서 끌어올리고 개인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개인들이 애초에 매수 심리가 힘이 없어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세력들도 눈치를 보기 마련이겠죠. 그래서 지금 뭔가 테마성 뉴스 같은 것들이 좀 안 생기는 것도 그렇고 뭐 그게 이제 시장에서 세계 그 사회적으로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뭐 이것저것 또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뉴스들이 있긴 있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 그냥 시황 자체가 테마들을 그냥 다 눌러버리는 세력들도 그냥 눈치 보면서 아, 시황 안 좋고 투심도 안 좋고 지금 우리가 돈 쓰고 힘 써봤자 개인들한테 팔아먹기 쉽지가 않다. 효율이 안 나오는 거이기도 하고 가성비라고 하죠. 자신들이 뭐 얼마를 쓰고 막 끌어올리면은 개인들이 이 정도 해가지고 물량을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테마들도 보면은 계속 그냥 뭐 개별 이슈들 뭐 아니면은 해지는 아무래도 시황에 대해서 좀 반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주들 뭐 품절주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신용정보사 막 이런 애들이 지금 해지 역할을 뚜렷하게 하고 있죠. 플러스 이제 어제 그 핵무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또 튀어 올라오는 한창 산업부터 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제약 뭐 이런 현대약품 뭐 얘네들이 다 같이 엮여 있긴 하는데 그 요오드 이것도 같이 좀 엮여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시장 테마가 뭐 이것저것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기억해 두실 것들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기서 뭐 데이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지금 데이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당일 뉴스 있는 종목들 즉 그게 있어요. 테마로 좀 나올 수 있을 법한 뉴스들은 계속 있거든요. 근데 그 뉴스가 증권사의 특징주를 붙이면서 그 뉴스랑 테마성을 이루면서 좀 힘을 그날 주냐. 물론 이거는 상승장이든 횡보장이든 다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제 횡보장이나 상승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테마성 이룰 만한 뉴스가 있으면은 그거를 힘을 주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안 붙은다? 그럼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 모습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뉴스 당일 좀 뭐가 붙던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.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좀 그나마 지수가 좀 안정되고 하면은 뭐 이재용 다음 달 손정이 만난다 이런 거 암 인수에 대해서 이런 게 일정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하면은 그 기대감은 좀 있을 수 있겠죠.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어제 좀 개파락하고 뭐 시세 조금씩 움직여주고 대신에 이제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그 10월 이제 1일 보호예수 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밀리고 있지 않나. 자, 그다음에 애플페이 11월 12월 애플페이는 이제 그 뒤에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이제 좀 밀리기 시작했어요. 한국정보통신, 뭐 에이텍TN 이런 종목들. 그다음에 수도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전국 지도로 봤을 때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. 이제 원래 북측 경계 그쪽에서 이렇게 쭉 그 주변에서만 좀 포진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 밑으로 좀 내려가고 김포, 평택, 파주 이런 식으로 하다 좀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국으로 좀 퍼질 가능성이 계속 좀 돋보이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제 테마성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시황인지라 그래도 혹시라도 돼지열병 저게 이제 좀 더 퍼져나간다 하면은
이제 대체육류 관련해서 뭐 닭고기, 마니커 FNG, 체리브루, 마니커 할인, 그다음에 그 육류, 돼지고기 뭐 유통 이런 걸로 동호팜 투테이블, 정다운, 그다음에 수산물 이제 아무래도 돼지열병 있으면은 뭐 가열해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꺼림직하죠. 질병이 있는 그 고기를 해 먹어야 된다니. 그래서 수산물, 그다음에 이제 뭐 방역에는 체시스, 태경 BK, 파루, 그다음에 그 돼지열병 치료제.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정확히 치료제가 나온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, 뭐 개발,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일반 돼지열병에 대한 치료제, 뭐 기술 부각 이런 애들이 이글베, 노진 BNG, 대성 미생물 뭐 이렇게 치료제들. 그다음에 이제 뭐 사료 관련주 뭐 이렇게까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좀 기억은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시황이 워낙 좀 무시무시한 상황이라. 자, 그리고 지금 원자재 뭐 천연가스 이런 애들은 아니지만 천연가스가 금속, 여기 니켈 또 올랐어요. 니켈. 그다음에 뭐 아연, 알루미늄 요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이런 건 또 2차전지 원자재 좀 같이 생각이 날 수 있는,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원자재 테마들이죠. 결국 저쪽은 뭐 알루미늄은 조일알루미늄, 삼화알루미늄, 알루미늄도 지수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평화로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런 뭐 선물이 좀 부각이 되고 뭐 하면서 튀어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포스코 정상화가 이제 바로 될 줄 알았는데 뭐 내년 초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죠. 그래서 뭐 이런 철강 관련 주들 최근에 이제 뭐 파업 이슈로 갖다가 시세를 주고 좀 밀렸었는데 문배철강이랑 금강철강 이런 애들도 그 철강 이슈 같이 엮어주는지 이런 원자재 테마들. 자, 그리고 어제 이제 시간에서 식량이 움직이긴 했는데 식량은 사실 지금 좀 뭐 뚜렷한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해지 역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막 하면서 대주산업이 또 대장격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나는 식량은 이 뒤에 11월 이후 연장 안 할 수도 있다. 푸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다시 제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. 지금 저런 분위기에서 미국이 이제 합병 발표하면은 또 규제를 더 가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또 규제 당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물 제재일 것 같은데 그 제재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도 또 표출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11월 이후 연장 안 할 수도 있다. 자, 그리고 로봇은 좀 테슬라 요거는 살짝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했었는데 시황이 그냥 밀어버리니까 이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부분들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시황이 이런저런 좀 뉴스 붙여줄 법하지 않나? 네, 못 붙여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? 그래도 이 뒤에 나중에라도 뭐 로봇 ETF 혹은 뭐 삼성에서 이렇게 회장 승진, 지금 이거는 거의 좀 기정사실로 갖다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. 회장 승진을 하면은 이제 회사를 어떤 식으로 갖다 이끌어 갈 거고, 거기에 이제 뭐 먹거리 발표라던가 그런 게 같이 껴있겠죠. 그래서 거기에 로봇 키워드 같은 것들 시장에서 테마가 보통 막 이런 식으로 밀리다가 나중에 뭐 키워드 하나 엮어줄 법 하면은 그걸로 바로 좀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뭐 로봇은 내일 저 이슈로 지금 시황에선 사실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뒤에 인수합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PF, 우린 PTS, 삼성 스펙 이 정도를 좀 같이 묶어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건도 당연히 지금 시황이랑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 본격화 요거는 좀 거리가 멀죠. 푸틴 사임을 요구.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, 이번에 뭐 푸틴이 동원령에 대해서 좀 실수 인정할 건 하고, 그래서 그 동원령을 안 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그 동원령에서 이제 해당 안 되는 나이 뭐 넘어간 분들 이렇게 뭐 동원하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갖다 막 그 화이트 칼라들은 좀 배제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부터 해서 군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더 위주로 모아야 된다. 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자신이 동원령을 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 동원령 안에서 좀 잘못 이루어진 게 있다. 이런 부분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
동원령에 대해서 좀 계속 내외부적으로 러시아에서 좀 탈출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, 그래서 요거는 좀 뒤에 지금 다음 주까지가 좀 고비이지 않을까 싶어요. 요번 주랑 다음 주 지수에서는 분명히 지수가 낙폭 측면에서는 이제 좀 돌려줄 때가 됐는데, 요 이제 네옴시티 빈살만 11월 방한, 요거는 지금 완벽하게 좀 뚜렷하게 일정이 잡혀 있진 않는데, 요런저런 키워드들을 좀 조합해 봤을 때는 지금 방안이 어느 정도 확정인 거는 같거든요. 올해 안에 거기서 갑자기 뭐 캔슬 시키는 게 아니라면은. 그리고 빈살만에 대해서 사우디에서 이제 총리로 갖다가 지명을 했죠. 즉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총리로 힘을 실어주면은 빈살만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네옴시티, 미러 라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. 그리고 이제 12조 사우디 원전 수주, 사실상 한국 러시아 2파전 이런 내용들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. 사우디 원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, 원전은 꼭 이쪽뿐이 아니라 체코, 폴란드 이런 거에도 엮이고,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는 저는 밀리면 밀릴수록 정말 좀,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지금 투매가 안 나오는 게 당연히 베스트긴 한데, 시황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임팩트 있는 거리 하나 던져주면은 지수가 막 5% 10% 한번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안 나오면 좋겠지만 시나리오 측면에서 지금 투심 자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럼 한번 밀릴 수도 있지 않나? 네, 이제 그런 것 중에 밀리면은 만약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테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뒷전이고, 결국 아까 전에 뭐 니켈 혹은 뭐 리튬 이런 거 등등 엮어가지고 폐배터리, 2차전지, 원자재 키워드는 시장에서 워낙 좋죠. 워낙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뭐 좀 긍정적으로 갖다가 어필은 했는데, 사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, 그래도 2차전지 키워드 엮여 있는 애들, 코리아 SE, EV 첨단 소재, WI, 이번에 지수랑 역행하던 엄청 강했던 테마군인 것 같아요. 이번에 지수 막 좀 과매도 계속 나왔잖아요. 뭐 미국 1% 밀리고 우리나라 3% 밀리고 5% 밀리고, 진짜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왔었는데,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차전지 요 원자재 애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차트상 그래도 위에서 좀 안 밀리고, 대부분 소외된 종목들은 지금 포지션이 한 요쯤 이런데, 얘네들은 그만큼 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 테마가, 뭐 굳이 지금 사실 테마보다는 개별 이슈들, 뭐 카나리아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얘가 29일부터 10월 1일 그때까지 뭐 또 발표가 있어요. 임상 이상 결과부터 해가지고 뭐 3상 진행 상황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엮여 있고, 좀 다 개별 이슈들, 뭐 MBC는 이제 민영화 기대감, 국전약품은 뭐 샤페론 플러스 요오드도 엮여 있고, 얘도 막 지금 이것저것 다 엮여 있는 것 같은데, 뭐 치매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주들은 지수 해지 테마로 갖다가 지금 대장격을 하고 있고, 뭐 이제 무음극 배터리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각자 뉴스를 붙여주는 애들이 그냥 강합니다. 해치 테마 아니면은.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런 테마들을 이런 걸 봐둬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. 왜? 지수 만약에 좀 과하게 나오고 하면은 공략할 수 있는 테마군들이 뭘까? 상대적으로 갖다 좋은 테마군이 뭘까?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오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이제 끝없이 막 박살나고 그러진 않을 거죠. 지금 이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, 러시아 그 다음 주까지 그렇게 큰 문제 없고 거기서 더 파생되는 부분만 없으면은 10월 그래도 조금은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10월도 막 와장창 밀리기보다는 저런 요소만 조금 잘 케어가 되면은 10월 중에는 그래도 지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거기서 지수 반등 나올 때 어떤 종목군들이 더 괜찮게 움직여 줄까,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자, 환율, 지수, 미국 선물, 뭐 계속 원자재 이런 것들은 필수 요소예요. 지금 특히 데이 트레이딩을 계속 신경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필수 요소입니다. 그리고
매수에 대해서도 오늘은 일단 좀 금요일이다 보니까 연휴 앞둔 금요일이에요. 그리고 또 다음 주도 또 연휴가 있죠. 대체공휴일 껴가지고. 그다음에 이제 양지사, 금리, 핵 관련, 뭐 해치 테마. 요건 지금 해치 테마 애들 품절주부터 해가지고 품절주, 금리 인상, 금리가 지금 좀 대표격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주말 끼고 다음 주까지 그 공포감, 혹시라도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한테 영토 돌려달라 막 하고 그쪽 지역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런 거는 이제 핵 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 공포감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핵 관련.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은 계속 막 포 쏘면서 도발을 하고 있어요. 전 세계 시황이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. 사방이 약재예요. 사방이 약재. 그다음에 30일 합병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, 러시아 요거 입 아프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제 지겨우실 수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정말 그만큼 시황에서 좀 잘 지나가야 되지 않나 곱게.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테마들은 그렇게 좀 의미는 없다 보니까 지금 요 해치 테마에다가 일단 관심을 계속 실으면서 당일 뭐 뉴스 붙이는 거 혹은 2차 전지 뭐 요쪽 계열 뉴스 붙이는 거 이런 애들에 대해서 데이데이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시장 좀 엄청 힘든 시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계속 비중에 대해서 좀 조절하시면서 매수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.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밑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최대한 자신이 있다면 데이로 갔다가 깔끔하게 물리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데이로 갔다 좀 정리할 수 있는 계획적인 시나리오 매매가 아니라면은 데이로 갔다 들어갔다가 물렸네. 난 내일까지 기다려보지. 내일 모레까지 기다려보지.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. 애초부터 내가 스윙 같은 거 좀 선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비중도 당연히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데이로 갖다 접근했다가 물려서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